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유명 전원주택 건축업체의 건축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전원주택 건축업체라 함은 전원주택 박람회 등의 큰 부스로 참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즉, 전원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회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서 다루는 건축비는 각 업체의 기본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전화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상담을 한 가격으로 설계도를 놓고 자세한 견적을 산출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같은 평수의 집이라 할지라도 설계에 따라 건축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이 많은 집과 적은 집은 좋은 창호를 사용할 경우 창호 가격에서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양으로 대략의 견적을 받은 이유는 오늘 알아볼 내용이 일반적인 경량 목구조 건축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각 업체에 제시한 도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단층 28평형 집으로 거실은 천정 오픈형이고 화장실 2개, 방 2개입니다. 실평수는 28평이지만 30평 기준으로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축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조는 경량 목구조, 외장은 스타코플렉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창호는 이중창, 단열은 경기도 양평을 기준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양평은 법령상 중부 2지역에 해당합니다. 전원주택은 위치에 따라서도 견적 금액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열 기준이 다르고 교통상황, 숙박상황, 인력 조달 등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Y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한번 볼까요? 견적서를 살펴보면 경량 목구조의 평당 단가는 47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타입을 럭셔리로 하면 평당 20만 원이 추가되네요. 이것은 요청 시 아파트 인테리어 정도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기초공사가 견적에서 빠져 있네요. 기초공사는 평당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픈 천정을 요청했는데 견적을 보니 오픈 천정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오픈 천정 1.5층 기준 900만 원이 추가되네요. 오픈 천정은 목공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화장실은 하나 추가될 때마다 28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전원주택 설계 화장실 편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화장실은 설계 요소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추가되면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명시해 주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락방은 평당 23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번 견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데크의 경우에는 방부목일 경우 평당 60만 원, 합성목은 90만 원, 석재는 100만 원이네요. 데크도 견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또는 창고의 경우에는 평당 329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견적서상 별도 공사, 즉 견적에 불포함된 사항으로는 정화조 공사, 전기, 수도, 가스 등 인입공사,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공사, 토목, 측량, 벽난로, 인허가 등 행정 업무 등이 있습니다. 총 견적은 1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초공사 1,500만 원, 오픈 천정 900만 원 추가하면 1억 8,400만 원이 되네요. 평당으로 613만 원입니다. 여기에 집의 기능을 하려면 무조건 필요한 주방 가구, 신발장, 정화조가 들어가면 대략 평당 65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후의 분석에서는 주방 가구, 신발장, 정화조 등은 빠진 금액인 613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 정도 건축비를 받아 얼마나 이윤을 취할까요? 매출 상위 3개 업체 중 유일하게 D사만이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라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D사의 경우에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Y사와 같은 금액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매출 순위 3, 4인 세 번째인 R사도 견적을 받았는데 그것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분석에 있어서는 이 회사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dart.fss.or.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D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액이 363억입니다.
이 중에서 완성 건축 매출 부분이 주택 건축으로 발생한 매출이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완성 건축 매출이 354억으로 매출의 대부분이므로 굳이 매출을 나누지 않고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299억 원입니다. 즉,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이익은 63억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D사의 종업원 수는 29명입니다. 매출이 363억이므로 집 한 채당 2억 매출을 한다고 보면 연간 181채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채입니다. 직원 29명으로 이렇게 많은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사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다른 시공업체에 다시 도급을 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 손익계산서에서도 도급공사 매출 원가 항목이 매출 원가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도급을 줄 때 얼마 정도를 본사 이윤으로 할까요? 매출 이익을 총 매출로 나눠보면 매출 이익률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급 시 이 회사가 취하는 이윤으로 볼 수 있습니다. 63억을 363억으로 나누면 17%입니다. 매출 이익에서 본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각종 비용을 재무제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표시되는데 이 회사의 경우 40억이 본사의 각종 비용입니다. 비용의 큰 부분은 직원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입니다. 매출이익에서 본사의 비용을 빼보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회사의 경우 23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이 영업이익을 총 매출로 나누면 됩니다. 23억을 363억으로 나누면 6%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해서 6% 이익을 내는 것을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량 목구조로 평당 650만 원을 받아도 겨우 6% 이익이 납니다. 사실 이 회사의 경우 연간 181채나 되는 집을 짓기 때문에 자재나 인력 조달을 아주 싸게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6% 이익도 결국 많은 집을 짓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이익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400만 원이면 잘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전원주택 시장입니다. 집을 싸게 지으려면 이러한 도급 과정을 빼고 직접 시공회사와 계약하면 됩니다. 위의 분석에 의하면 직접 계약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본사 이윤에 해당하는 17%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억 8,400만 원 견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3,128만 원이 전략이 되는군요. 견적 금액은 1억 5,272만 원이 되고 평당으로는 509만 원입니다. 17%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회사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업체들과 건축 계약을 하면 담당 매니저가 있어서 건축 전반에 관해서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현장 소장 및 건축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건축 지식도 있어야 하고 건축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잘 정리하여 현장에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 과정이나 건축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본사 차원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도 좋은 점이겠죠. 위에서 예로 든 회사의 경우 연간 급여 총액은 12억인데 직원 수는 29명이므로 직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건축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한 분석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본사를 배제하고 시공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하면 평당 509만 원의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 가격은 본사가 영업을 다 해서 건축주와 복잡한 상담도 다 담당하고 시공업체는 주어진 설계도대로 성실히 시공만 하면 될 때 가격입니다. 더구나 본사는 시공회사와 반복적인 계약을 하는 단골 고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견적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이 시공사를 찾아가서 견적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다른 견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사가 해주던 일을 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되니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위에서 설정한 건축 사양인 경량 목구조, 스타코플렉스 마감, 아스팔트 싱글, 이중창 구조에서는 평당 509만 원은 최저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즉,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고
완전한 설계 도면과 시방서가 있어서 그대로 시공만 하면 된다고 시공사가 판단해야 이러한 가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지을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계도 다 알아서 해준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수백 채의 집을 짓는 이 회사들이 도급 회사에게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급 회사와 짜고 건축비를 부풀려서 분식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30평 전원주택의 최소 가격 편에서 경량 목구조 저가 인테리어 기준 평당 450만원, 아파트 인테리어 기준 550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뻥튀기 된 가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원주택 건축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가격이 뻥튀기 된 가격입니까? 전원주택 건축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떤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건축주분들이 건축회사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회사들은 건축주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위에서 분석한 D사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D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전원주택 건축업체입니다. 아파트 짓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개별 전원주택은 짓지 않습니다. 가장 크다는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겨우 300억 남짓입니다. 그런데 1년에 지어지는 목조주택의 숫자는 1만 채가 넘습니다. 즉 1만 채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의 점유율이 2%도 안 됩니다. 아마도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이 목조주택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장이든 아주 큰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삼성이나 LG에서 냉장고를 100만 원에 팔면 중소기업이나 중국산 제품은 그보다 싼 어디쯤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는 쉽게 시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원주택 시장에는 아직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란한 시장에는 항상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가격이 합리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싼 가격에 쉽게 유혹이 됩니다. 다시 냉장고 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의 중국산 냉장고를 싸고 좋으니 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제안에 솔깃할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제품이 싼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 시장에서 누군가 싸게 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이 대기업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지 싸구려 중국산 제품 수준으로 만드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그분이 지은 집을 가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집 들러서 물어봐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여러 집을 가봐야 할 텐데 아무리 자기가 집을 지어줬다고 손님 데리고 가서 집 보여주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사실 해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시공회사를 변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최대한 자세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 단계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견적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견적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자재값을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자재값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없는 자재는 자재백화점이나 대형 건재상을 들리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재값 외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우선 이 자재비, 인건비가 제대로 된 견적서를 내는 시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견적서도 못 뽑는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견적서는 최소 10페이지 이상 됩니다. 보통 주택 하나에 들어가는 자재 종류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 두세 페이지로 견적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견적 내용을 보면 해당 자재 몇 개를 어떤 가격으로 시공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되는 물량의 산출 방법이 표기되어야 정상입니다. 즉, 구조목 총액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 구조목 몇 개를 사용한다고 따로 산출 방법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축주 입장에서 얼마짜리 구조목, 즉 어떤 품질의 구조목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세한 견적서를 뽑아주는 회사는 견적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적서를 뽑는다면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작업해야 합니다. 견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세 견적서는 꼭 받으세요. 상세 견적서는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설계비를 아낀다고 대략의 평면도만 만들어서는 상세 견적을 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 몇 억이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몇 억의 돈을 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을 만들 경우 추가 비용을 내면 시공 비용까지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시에 미리 시공 비용을 산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뽑는 업체라고 제대로 시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업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대로 된 견적서만 있으면 주요 자재가 현장에 들어가서 건축주가 견적대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견적을 하는 업체들은 아주 소규모일 수가 없습니다. 견적을 뽑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영세한 업체는 그런 인력과 장비가 대부분 없습니다. 즉, 제대로 된 견적을 뽑는다는 것은 연간 건축하는 집의 숫자가 수십 채 이상이 되는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공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하나 바라보는데도 일이 이렇게 귀찮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당한 회사 찾아가서 대략 견적 금액 정하고 그저 그 회사가 잘 지어주기만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잘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집 짓다가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 대부분 제대로 된 견적서도 없이 집 짓기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시작을 대충 하면 집 짓다가 고생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설계와 견적을 받아보는 일은 고생스럽고 귀찮지만 집 짓다가 잘못되어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짓는 일은 평생 단 한 번 해보는 일입니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대충 뽑은 견적서만 비교해서 그중 가장 싼 업체와 계약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건축한다고 무조건 그분한테 맡기는 것도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친한 분이 건축에 대해 잘 안다면 차라리 좋은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